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안내 자료를 보면서요. 특히 일용직, 임시직 건설 근로자분들께 이 제도가 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퇴직공제 제도, 이게 뭔가요? 기본 틀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업주가요, 근로자가 일한 날짜만큼 공제부금이라는 걸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내는 거예요. 아, 공제회예요? 네, 그런 공제회는 이걸 잘 관리하고 불렸다가 근로자가 이제 건설업을 그만둘 때, 그때 그동안 쌓인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그걸 퇴직공제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장이 자주 바뀌거나 좀 짧게 일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 퇴직금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뭐랄까 맞춤형 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분들의 생활 안정이나 다른 기술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퇴직금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정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받는 거잖아요. 근속 기간이나 평균 임금 따라 금액 정해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 퇴직 공제 제도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 그러니까 자주 이동하고 계약 기간이 짧아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군요. 이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쌓아가는 방식이고요. 맞습니다.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핵심이요. 뭘까요? 이 퇴직공제금을 받는다고 해서요,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 정말요? 네.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요건,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 같은 거요. 그리고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부금 납부 252일 이상. 이 두 가지를 다 채웠다면요. 네. 사업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줘야 합니다. 퇴직공제 부금 냈으니까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처벌 대상입니다. 와, 그건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요? 퇴직공제금 따로, 퇴직금 따로. 와,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권리죠. 그럼 어떤 공사 현장이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법이 바뀌면서 의무 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확 넓어졌어요. 얼마나 넓어졌나요? 이제 공공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 원 이상이면 규모랑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와, 1억, 50억. 기준이 꽤 낮아졌네요. 그럼 웬만한 공사는 다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전기나 정보통신 같은 일부 공사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 건설 공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가입 대상인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재도 강화된 거죠. 아, 신고 안 하면 불이익도 크군요. 사업주분들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그럼요. 그럼 어떤 근로자분들이 이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걸까요? 피공제자 범위인데요. 네. 누가 해당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1년 미만. 네, 국적, 나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이런 건 안 따져요.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렇군요. 혹시 그럼 적용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아주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네. 혹은 아예 기간 정함 없이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 그리고 처음부터 계약을 1년 이상으로 맺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퇴직공제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부금이 쌓였는가 이겁니다. 얼마나 쌓여야 하죠? 공제부금이 납부된 총 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게 대략 1년치 근무일수에 해당하거든요. 252일. 네. 이 조건을 채우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거나 또는 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그리고 252일 이상 납부.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이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 근로자라는 특정 직업군의 그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필요한 제도네요. 네,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일하다 보면 뭐 경추나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증 같은 직업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아, 그렇죠. 직업병 문제도 있겠네요. 네. 만약 이런 건강 문제로 일을 쉬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이 퇴직공제금과는 별개로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서 휴업급여나 장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산재는 또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몸에 좀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서 정당한 관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공제 제도랑 산재보험 이 두 가지가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군요. 퇴직공제금, 퇴직금, 그리고 산재까지 건설 근로자분들을 위한 여러 겹의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이 제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장의 근로자들과 또 사업주들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알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특히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 제도를 더 잘 알리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